네, 그럼 이 시점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의도는 무엇인지 이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에서 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시찰한 내용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말 그대로 핵시설을 공개했다는 건데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뭐 다소 좀 충격적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핵시설은 극비시설이고 지금 영변에 지금 공개된 건 예, 영변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여기에는 이제 농축시설과 제철시설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농축시설은 확인이 됐어요. 예, 2010년 이제 미국의 지크브리드 해커 박사를 이제 초청을 해서 자기들의 핵력량을 과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직접 농축시설을 공개하고 행보를 보인 거는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계획된 의도된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럼 공개된 바로는 위치와 규모 등은 어느 정도로 된다고 좀 파악하시나요? 지금 영변 핵단지의 농축시설 2천여 개는 이건 확인이 됐어요. 예, 그건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그 당시에 추산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위성사진을 분석을 해보면 2,000개 정도 분량의 동일한 형태의 건물이 추가로 중축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략 한 4,000개 정도는 일단 영변에만 있는 걸로. 이제 우라늄을 농축하는 방식에는 이제 뭐 원심 분리기 방식이 있고 뭐 레이저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한은 파키스탄에서 공급받은 P2형 원심 분리기를 개량을 해서 활용을 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말고도 평양의 강선에도 또 농축시설이 있는 걸로 알려져요. 네, 또 여기 말고도 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축시설은 은닉하기가 쉽거든요. 제철시설은 뭐 은닉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그렇게 보면은 최소 4,000개 플러스 알파의 원심 분리기형 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최대 8,000에서 한 10,000기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가 대단히 좀 의도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까? 요게 이제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요. 네. 얼마 전에 김 위원장이 국방공업기업소를 방문해서 12축, 그러니까 바퀴가 한쪽에 12개 있는 이 텔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예, 이거는 뭐 100% ICBM, 미국을 향한 ICBM이고, 아, 네. 이제 그동안 11축짜리 화성 17형이 크기는 제일 컸거든요. 화성 네. 17형은 좀 크기가 작은 고체 ICBM이고, 그럼 12축짜리라면은 이 화성 17형만 해도 뭐 괴물 ICBM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아주 대형의 초대형의 ICBM일 가능성이 거의 100%거든요. 그럼 이건 미국을 향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공개적으로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2010년에 부른 것도 미국을 불러서 자기들의 핵 능력을 봐라 이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가서 공개했다는 얘기는 이거 봐라. 지금 지시한 게 핵물질 생산을 더 늘려라. 그 다음에 원심 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려라. 그 다음에 신형의 원심 분리기 도입 사업. 여기 이제 본인이 인정했어요. 원심 분리기라고 그랬으니까. 네, 네. 신형을 더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우리를 내버려두면 더 많이 만든다. 그러니까 날 좀 잡아라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대미 협상력. 미국 대선 이후에, 제가 보기엔 미국 대선 전이 아니고요. 미국 대선 이후의 협상력 제고, 여기에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결국 이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내포한 것으로 좀 해석을 하셨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게 좀 복잡합니다. 기관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2,000개, 그 당시 확인은 2,000개를 봤을 때 약 2,000개의 원심 분리기를 가동을 하면 이 농축 우라늄 HEU 고농축 우라늄을 1년에 한 40kg 정도 생산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예, 네. 그럼 4,000개면 80kg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 지역에 있다는 걸 감안할 때 추정입니다. 최대 1년에 한 200kg 정도의 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아, 그래요? 100에서.
그러나 이제 핵물질은 농축우라늄만 있는 게 아니라 플루토늄이 있거든요. 네. 농축우라늄은 이제 저농축 지구상의 0.7% 자연계에밖에 없는 우라늄 235를 농축을 해서 90%에서 95%를 이제 농축하는 거고, 이게 핵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고.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다 이 플루토늄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플루토늄도 이거는 이제 재처리, 그러니까 사용된 연료를 재처리한 플루토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핵 분열 물질은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두 가지인데,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간 건 농축 시설이거든요. 예. 그러면 1년에 한 100kg, 200kg 하면은 농축우라늄은 아마 거의 1000kg에 육박을 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히로시마 나가사키급으로 친다면 그때 한 20kg 썼거든요, 한 발에. 근데 지금은 한 5kg까지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이제 탄두 계산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플루토늄인데, 플루토늄 양은 한 50에서 한 80kg 사이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요거는 한 4kg 정도면은,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고농축 우라늄탄이고 나가사키가 플루토늄탄이거든요. 그럼 50에서 80이라 하더라도 지금 핵실험을 좀 했으니까 한 50kg 남아 있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합인데, 그러나 이게 다 어디까지나 다 추정입니다. 예. 일단 뭐 고농축 우라늄을 대량 생산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한 건데 시점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어제 오랜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기도 했고 또 미 대선 TV 토론이 벌어진 지 이틀 뒤기도 하거든요. 왜 이 시점에 공개를 했다고 보십니까? 이제 어제 탄도미사일도 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 초대형 방사포에는 핵탄두가 탑재가 가능하다고 본인들이 주장해요. 그리고 실제로 핵탄두 탑재 훈련을 한 적이 있고, 김 위원장 참관하에. 그러면은 최근에 무인기, 자폭 무인기라든지 여러 가지 240mm 방사포 성능 개선이라든지 이런 행보는 대남용이거든요. 그러나 이 대미용은 이게 행동은 아니고 보여주기식이다. 그러니까 12축짜리 이동식 발사대를 보여줬고, 네. 이번에 농축 우라늄도 행동은 아니거든요. 무력 도발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거든요. 무력 시위 성격이지. 그러니까 대남 대미를 동시에 압박하는 핵 강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무력 도발의 성격이 강하고, 미국을 향해서는 본인들의 핵 능력을 과시하는,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대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는 이 본인들의 핵 강압을 통해서 대화 여지를 남겨두는 것 같고, 우리에 대해서는 점점 더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럼 이게 미 대선을 앞두고 뭔가 메시지를 내겠다라는 의도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메시지 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은 이제 고강도의 무력 시위, 핵실험을 포함한 이걸 이제 언제 하느냐죠. 대선 전이냐 후냐. 뭐 일각에서 또 당국 일부에서도 대선 전 고강도 도발 핵실험 포함한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본인들의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예. 이제 대선 이후의 협상을 염두에 두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김정은 세 번 만났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재미를 못 봤거든요. 예. 결국은 뭐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트럼프가 유리한 건 아니다. 아. 오히려 민주당도 이번에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하고 인권을 빼버렸거든요. 네. 그 얘기는 협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몸값을 최대한 올려놓은 다음에 누가 되든 미국의 협상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웨이트앤시, 일단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의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그럼 미 대선을 앞두고 계속 이런 돌발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본인들의, 그러니까 워싱턴에서는 지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우려선 뭐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현실론,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막고 핵무기의 확산을 막는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북한을 핵 동결하는 협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예.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쪽에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핵 군축론이거든요. 북한의 핵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더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걸 막자 이런 건데, 이건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거니까. 북한은 아마 요 약한 고리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굳이 고강도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미국 내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가 없죠. 네. 그렇다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저렇게 보여줬으니까 남는 건 이제 그동안 보여줬던 전술핵탄도 화산 30일 표준화됐다고 얘기하는 이 핵실험은 아직 안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핵실험을 해버리고 나면은 협상의 레버리지, 협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네. 그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도 러시아도 지금 불편한 상황에 처하거든요.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핵 위기가 커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핵실험은 하면 좋은 거지 기술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반드시 절실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 카드는 마지막까지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과 함께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